얘가 창피하게 왜 이래? 너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사람들 부끄럽게 왜 이래? 동네 창피한 줄 알아.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복이 부끄러운 일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걸까요? 창피한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일본의 에도 시대에 무사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인간들은 한번 자기가 천하를 쟁취하면 그 상태가 언제까지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랫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랫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넘어왔고, 같은 교육을 받은 우리는 창피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에 위축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 10번 중 9번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는 일도 창피함을 느끼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럴 땐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최고의 부호 사이토 히토리는 제자들과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피함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 가난하게 평범하게 살라고 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선 8억 원의 강의료로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100만 불짜리 습관과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운에서 나온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부자의 습관을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마음을 먹은 건 무엇이든 해내는 부자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공포. 사람은 태어날 때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인간의 본성은 주변 환경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다가가 만지고 입을 대고 느끼고 실험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런 행동을 말리면서 안 돼, 하지 마, 때론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볼기를 때리거나 벌을 줍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새로운 물건을 만지거나 입을 댈 때마다 엄마나 아빠가 화를 낸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다른 일 혹은 새로운 일을 할 때 무엇보다 먼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불가능한 모든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의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삶이 나아지고 수입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지만 새로운 목표를 떠올리자마자 자동적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이며 불가능한 이유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행복과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습관은 나는 마음을 먹은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반복해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제 주변에 유튜브를 시작하려다 망설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유를 물어보면 괜히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은 하면 욕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타인의 의견, 특히 성장기에는 부모의 의견과 반응에 민감합니다. 부모는 종종 아이를 통제하거나 다루기 위해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아이의 욕구를 이용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동의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아이는 행동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엄마나 아빠는 동의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나를 미워해. 기분이 좋아지려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해. 이런 공포는 나는 해야만 해 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거절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민감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지지할 거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은 일을 진행하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포 해독제. 성공을 거두는 성격에 대한 최고의 발견은 공포심과 자기평가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할수록 실패나 거절에 대한 공포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자기평가의 수준이 높을수록 당신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공포나 의심은 더 적어집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자기 평가 지수를 높이고 자기에게 확신을 불어넣고 당신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공포심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지난 영상 링크를 올려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저도 완벽주의 성향이라 항상 때가 오면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미룬 적이 많아요.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78대 22의 법칙, 일명 유대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78%가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는 당연히 100%를 추구해야죠. 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어차피 최고가 78%니까 결과야 어찌됐던 참 잘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22%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다음번부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기계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들을 땐 바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 준비하고 생각하다 보면 흐지부지된 경험이 많았어요. 책을 읽고 3일이 지나면 우리 뇌에서는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생각이 나를 가로막기 전에 바로 실행하세요. 사이토 이토리는 인생은 OX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OX 문제 답안지에 아무 답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어 불을 지피면 처음에는 적당히 따뜻하니까 개구리는 느긋하게 헤엄을 칩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에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물의 온도가 뜨거워져 위기감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같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눈치를 보느라 실패한 경험이 생각나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도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일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직접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답은 뭔가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아무런 도전도 행동도 하고 있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가만히 있으면 실패할 위험도 없으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해외 유튜브에서 어르신들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주의를 의식하느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인터뷰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은 뭔가요? 지금 당장 종이에 적고 매일 보면서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봐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향해 같이 한 걸음 나아갔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